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이미지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울 때 나오는 수학적 개념이니까 같이 잘 듣고 뒷부분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행렬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 뒤쪽에 나오는 이제 행렬의 사칙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며, 행렬을 이루는 각 구성원들을 성분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이제 성분을 가로로 배열한 것을 행이라고 하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1행, 2행 등으로 부릅니다. 아래쪽에 그림에 보이듯이 이쪽을 1행, 2행 이렇게 진행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지금 하나, 둘, 땡땡땡 해서 m개까지 가서 m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로는 행이라고 부르지만 세로는, 성분을 세로로 배열한 것은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열, 2열, 땡땡땡 마지막에 n열까지, 여기 좀 잘못 나와 있죠. 오타입니다. n열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인 행렬을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에 몇 개가 있는지, 행이 몇 개가 있는지, 세로에 열이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행렬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오른쪽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로 말하시오 라고 적혀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행렬은 행은 1개, 열은 2개니까 1 곱하기 2 행렬은 생략을 할게요. 자, 2번 보면 행은 2개, 열도 2개니까 2 곱하기 2 행렬. 3번도 행은 2개, 열 3개니까 2 곱하기 3 행렬. 4번은 행은 3개, 열도 3개니까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행렬의 개념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행렬 A에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A의 I, J 성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I, J 성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간단하게 A, I, J. A를 크게 적고 오른쪽 밑에 작게 I행, J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답니다. 자, 2 곱하기 3행열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행 1열의 성분 A11, 1행 2열의 성분 A12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해서 행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다음 행렬의 1, 1행 1열이겠죠. 요게 의미하는 거는 1행 1열. 자, 오른쪽에 2행 3열. 두 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표현하면 A의 1, 1을 찾는 것과 A의 2, 3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1행 1열에 있는 성분은 0. 그 다음에 2행 3열은요. 2행의 3열에 있는 성분은 1이 되겠죠. 요게 답이고요. 2번 문제는 1행 1열 4죠. 그 다음 2행 3열에 있는 성분은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쉽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칙 계산 중에 덧셈과 뺄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본 조건이 있어요. 행렬을 더하고 뺄 때는 기본 조건이 두 행렬의 행과 열의 수가 각각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2행 2열의 성분, 2행 2열의 행렬 A, B가 있죠. 만약에 B가 2행 2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열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해볼게요. B13, 뭐 B23 이런 식으로 더 추가가 됐을 때는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의 행과 열이 똑같을 때, 똑같은 크기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 대응되는 성분의 합을 행렬 AB의 합이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대응되는 성분의 차를 기호로 A 빼기 B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덧셈이 가능하죠. 왜? 두 행렬 모두 2 곱하기 3행렬이죠. 2 곱하기 3행렬로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행렬이기 때문에 덧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 해당되는 걸 더해주면 돼요. 0 더하기 0. 1행 1열의 성분끼리 더하고 1행 2열의 성분끼리 더하고 1행 3열의 성분끼리 이런 식으로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밑에는 2, 5, 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빼기도 가능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 4, 1. 그 다음 0, 0, 0, 5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2배, 3배, 4배, 아니면 뭐 2분의 1배, 분수배, 아니면 0배, 이런 것까지 다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행렬 A의 K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KA는, 자, KA11, KA12 이렇게 1행, 2행에는 KA21, KA22로 이렇게 행렬의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봅시다. A를 4배를 하라는 거죠. 각 성분을 모두 4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8, 4, 4, 12가 될 거고요. 여기는 각 성분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자, 3번은 각 성분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4번은 좀 특이한데요. 앞에 0이 곱해져 있죠. 어떤 수가 주어져도 0을 곱하면 다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성분을 0이라고 부르면 되고, 특별히 이런 행렬을 영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영행렬. 참고로 용어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내용이 이제 행렬의 곱셈 내용이 나옵니다. 행렬에 나눗셈도 있기는 한데요. 나눗셈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제 역행렬이란 개념을 조금 배워야 되거든요. 행렬에서는 나눗셈보다는 이제 역행렬로 계산을 하는 거를 뭐 나눗셈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역행렬을 배우려면 또 공식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라도 우리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는 데는 무리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두 행렬 AB에 대하여 곱 AB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특이합니다. 곱셈에서는 여러분 여기는 둘 다 2 곱하기 2 행렬인데요. 아까 덧셈 뺄셈에서 했던 제한 조건이 없죠. 그 대신 곱셈에서는 나중에 나오는데 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2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A11, B11을 한번 곱하고요. 그 다음 A는 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B는 열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A12, B21, A12, B21을 성분으로 만들어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11, B12를 한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 행으로 진행하고 열로 진행한다 그랬죠. A12, B21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런 과정으로 행렬의 곱셈을 2행에 대해서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0, 1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 1 곱하기 3은 3, 3 곱하기 5는 15, 그 다음 1 곱하기 0은 0,
4 곱하기 2는 8, 1 곱하기 3은 3, 4 곱하기 5는 20.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6, 18, 8, 23인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은 조금 암산으로 해볼게요. 암산으로 3-1, 0, 2 행과 열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0, 2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좀 쉬운 형태, 같은 크기의 행렬을 곱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기가 똑같지 않은 행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기본 조건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행렬이 곱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A 행렬에 M 곱하기 K 행렬이라고 하면 열이 K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열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행렬 B는 K 곱하기 N 행렬입니다. 그럼 행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K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할 때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행렬의 크기는 M 곱하기 N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지금 A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A가 3 곱하기 2 행렬이고요. B 행렬이 위에 보니까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두 개를 곱하면 A 곱하기 B 행렬은 일단 곱하기는 가능하죠. 여기에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겠죠. 곱했을 때 결과는 여러분 아까 A의 행의 개수, B의 열의 개수 3 곱하기 3 행렬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통해서 4-2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은 1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1 행렬이에요. 요 두 행렬을 곱하면 1 곱하기 1 행렬이 등장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4, 2, 8. 8 빼기 6은 2.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요거는 1열만 가지는 행렬이라 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의 답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 10, 21, 15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 3 곱하기 3행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행과 여기 열을 곱할 때 한 개씩만 곱해지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6, 3,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1, 3 요런 행렬이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이 조금 빠르면 스탑하고 계산 한번 해보고 다시 들어보세요. 자, 4번 문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0, 21, 15,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행렬의 곱셈이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 행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위 행렬은 우리 숫자에서 1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의는 n차 정사각 행렬, n차 정사각 행렬이 뭐냐면 그냥 n 곱하기 n 행렬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로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의 i 성분, i는 1부터 n까지라고 했는데요. 요 성분은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대각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대각성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대각성분에 모두 1이 되고 그 밖의 성분은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1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2에다가 1을 곱해도 1에다가 2를 곱해도 다 2가 나오죠. 뭐 100에다가 1을 곱해도 1에다가 또 100을 곱해도 다 100이 나오죠. 이런 1의 역할을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 그 1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있는 성질을 한번 보세요. A, E, EA는 다시 A가 됩니다. 이게 1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1을 제곱한다는 게 2의 제곱이죠. 2를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n제곱하든 다시 1은 1이기 때문에 2의 n제곱도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 적용 한번 해볼게요. A2랑 2A랑 같고 이게 A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적고 넘어갈게요. 1314에 단위 행렬 1002를 곱하면 계산해보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1314가 나옵니다. 요게 A2는 지금 A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2A는 A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번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으로 가볼게요. 단위 행렬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죠. 2의 제곱은 다시 2가 나온다. 1은 제곱해도 1이니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가 4제곱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요거는 그냥 2의 4제곱인데 1을 4제곱해도 당연히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닮은 변환의 행렬. 6번과 7번은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여기서도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이미지 자료를 K배 확대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면 단위 행렬 모양의 이 정방 행렬,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을 곱해줘야 되는데요. 단위 행렬은 K 자리에 1이 들어갔죠. 하지만 이제 K가 1보다 클 때는 곱 이미지 확대의 효과가 있고요. K가 0과 1 사이면 곱해줬을 때 더 작아지니까 이미지 축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참고로 2 곱하기 2 행렬의 가로를 W배, 세로를 H배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행렬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관련된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1번은 3,2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 닮은 변환 2002에 의하여 옮겨지는 점을 구하시오. 아까 요 x 값에 k가 지금 2가 들어갔죠. 그럼 이미지 확대의 효과가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3, 2에다가 2002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아까 횡렬의 곱셈대로 계산해주면 되죠. 6, 4가 나오죠. 6, 4. 그래서 옮겨지는 점은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6, 4는 행렬이고요. 순서상으로 적어야 되니까 6,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은 선분. 두 점을 선분으로 하는 선분 AB의 닮은 변환 2분의 1, 0, 0, 2분의 1로 옮겨지는 도형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도 쌤이 위에 있는 이 점 순서상을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1, 1, 2, 4로 만들고요. 오른쪽에 2분의 1, 0, 0,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오는 성분들이 있겠죠.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1, 2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옮겨지는 도형은 A'이라고 할게요. A'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새로 나온 B'이란 점은 1,2를 있는 선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위에서 나온 AB를 잇는 선분 AB가 A', B'을 잇는 선분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회전 변환 내용은 그냥 조금 기억은 해줘야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수학적으로 양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각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변환 행렬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를 행렬 옆에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뭐 삼각비가 나오는데요. 원점을 중심으로 지금 45도만큼 회전. 지금 앞에 생략되긴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2,6을 생렬로 2, 6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사인 45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45도를 넣어주면 돼요.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이런 식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는 둘 다 얼마가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죠. 2분의 루트 2가 되죠. 뭐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조금 암산해 볼게요. 그러면 4 루트 2에 2 루트 2가 나오네요. 행렬로. 그럼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을 구했을 때의 답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몇 콤마면? 4 루트 2 콤마 2 루트 2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할 때 우리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에 변한 행렬 요 모양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물론 행렬의 내용이 이거 말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수학을 배울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잠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하는 익힌 문제가 있습니다. 익힌 문제 내용 여기 다 푼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패들렛 주소 줬죠. 그 패들렛 주소에 뭐 PDF로 풀어도 되고요. PDF로 풀어서 업로드 해도 되고요. 사진 찍어서 본인이 풀었던 거 사진 찍어서 패들렛 주소에 업로드 해주세요. 여기 과제를 한 걸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면 4번 문제는 아직 풀지 마세요. 요거는 풀지 말고요. 1번, 2번, 3번, 5번, 6번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6번도 지금 뭐 30도 회전, 90도 회전인데 다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렬 관련된 개념 설명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꼭 풀어서 패들렛에 업로드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